예, 세월은 참 잘 갑니다. 11월 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따로국밥의 자기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의 침체, 고용의 얼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상황은 진단을 하면서도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연설은 진단 따로 대책 따로 뜬금없는 동문서답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답하고자 했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지수, 빈부격차 지수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답했어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대통령께서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 답하고자 했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지수, 빈부격차 지수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답했어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통계청 조사마저 문제를 삼으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여온 문재인 정권이 제조업의 침체, 고용의 얼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요인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연설을 통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이야기하셨지만은 현실은 여전히 포용하지 않는 배제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연정과 협치를 입에 달고 사시면서 국회를 일상적으로 패싱하고 독단적인 대통령 정치로 일관해온 정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면 내 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폐라는 이 적대의 정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도 내 사람만 먼저 챙기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이 버젓이 자행돼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양선언과 군사 합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아랑곳 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비준을 강행하고 심지어 저항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자는 개헌마저도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여 사실상 무산시켜버린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새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과 배제가 아니라 이제라도 독단과 독선을 벗어난 참된 포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고 다른 이슈로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안 하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리승근 냉면 발언이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는 것인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루킹도 북한산 석탄도 공공기관 세습도 리승근의 냉면처럼 말해지지 않는 한 가려지고 은폐되고 종국에는 실제하지 않았던 존재가 되고 마는 문재인 정권의 은폐 조작 기술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비트케슈타인의 언명처럼 이 정권에서 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말해지지 않고 묻혀갔는지, 리성근 냉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성근 냉면조차 끝내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왜 해임돼야 되는지 어제 자신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난 11일 날 이야기를 하고, 지난 29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장에서 분명히 확인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닥달을 하니까 입장이 바뀌어들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장관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는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병력을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대표적인 코드 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렇게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까 달라지긴 달라집니다. 역시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병력은 양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주기 바랍니다. 양심의 자유가 물론 대단히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기본 질서와 가치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상황적으로도 국가의 안보 이익마저 무방비로 방치되는 마당에 나온 판결이라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양심적 거부의 양심을 판단하는 것도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대체 복무에 대한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해적병의 사기 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보아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이른바 경제 투톱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마당에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대통령이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에 미련을 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임자가 온다 한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잃고 애양간도 못 고칠 판에 소머리꾼만 바꿔봐야 이미 집 나간 송아지 찾을 길은 여전히 대략 난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정책인 마당에 그나마 남아있는 송아지마저 잃어버리기 전에 정책 기조를 하루빨리 바꾸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더 이상 경제가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정책도 사람도 패키지로 바꾸는 후임자 인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